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자이자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토리벨이라는 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심리센터에서는 출판, 강연, 그다음에 또 영상 관련한 기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한 창작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 상담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작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다가 제가 좀 늦게 심리대학원에 가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작가 일과 상담 일을 어떻게 좀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토리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아마 어른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심리상담사로 10년째 되던 해에 제가 만나왔던 내담자분들과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울고 웃고 또 고민하고 또 막 고군분투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책을 쓰게 되었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른의 감정 수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다뤄야 하는 감정, 생각, 그 다음에 행동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찾아오신 많은 내담자분들께서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이나 또는 분노 같은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원치 않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침투하는 부정적 생각들,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들을 좀 통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고, 그거를 다뤄야 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원인을 찾고 방법을 찾았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거를 큰 줄기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한번 내가 좀 힘든 감정, 또 우울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감정이 힘들 때, 또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미루는 행동 습관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책이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 책을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글쓰기 과제를 통해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작은 계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늘이 글쓰기 모임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올해로 3년 차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처음 기획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아마 저의 다른 글쓰기 수업을 들으시고 이거를 장애아동을 키우는 어머님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3년 전에는 첫 모임에 와가지고 어머님들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한데, 올해로 벌써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보통 모임은 8회기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또는 자기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또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매 모임마다 저희 수업이 끝나면 자주 모임이 항상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올해 3기도 자주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아마 또 향후 활동해 나가실 것 같은데, 강사로서는 그런 게 참 뿌듯하고 행복하죠. 수업 때도 너무 진지하게 글 쓰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고 울고 웃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글쓰기라는 이 모임이 단회성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어머니들께 힘이 되고 이후에 자주 모임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들다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막 경로, 분노가 많이 올라오거나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 슬픈지, 억울해하는지, 낙담했는지, 좌절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을 잘 다루고 싶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정이 내가 습관처럼 자주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슬플 때도 화가 나고요, 화가 날 때도 화가 나고요, 짜증날 때도 화가 나고요, 우울할 때도 화가 나고요.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핵심 감정이 습관처럼 자리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다룬다라는 거는 슬플 때 슬픔을 느끼고, 화가 날 때 화를 느끼고, 우울할 때 우울감을 느끼는 감정의 자리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는 좀 원인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인생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내가 유난히 이런 감정에 습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던가 이 감정에 취약한 이유를 찾아보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감정을 돌봐주게 됩니다. 감정을 돌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큰 감정에 내가 휩쓸릴 때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지 라고 감정의 고삐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내 안에서 생길 때 당연히 이유가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울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정의 고삐를 제대로 좀 잡아보자라는 그런 작은 결심만으로도 삶에선 큰 변화를 느껴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아이를 돌보느라고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가 있어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좀 스스로 알아주시는 거고요. 소중한 나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는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잘 쉬게 하고 있는지, 잘 먹이고 있는지, 잘 씻기고 있는지, 잘 재우고 있는지, 일상에서 먹고 자는 기본적인 것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게 대접을 해도 일단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복잡한지, 어떨 때 내가 좀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내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차 한 잔, 맛있는 차 한 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딱 옆에 두고 5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좋으니까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하루에 짧게라도 갖는 것, 그것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나 글쓰기 강의를 할 때 참여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삶에 던져져서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요, 남의 삶에 가서 자꾸 기웃거리는 일이 생겨요. 아이들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던가 내 배우자의 삶에 너무 냉담하거나 또는 너무 깊이 집착하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우린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Follow your bliss,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라는 말로 의역을 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과 불행이 거의 비슷하게 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존에 적합해져 있는 뇌의 특성상 좋았던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잘 기억을 한다고 해요. 마치 내 인생에 불행의 덤태기를 항상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풍우가 몰려온 후에 진흙탕이 생기지만 무지개도 뜬다. 우리가 시선을 비가 내렸고 그 비가 그친 후에 진흙탕만 볼 것인지, 진흙탕을 바라보되 하늘에 있는 무지개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인지,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직면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 희망, 사랑, 용기,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무지개처럼 꼭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